축구 승무패 51회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시장 현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날 대 올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리에 A 볼로냐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수비수 칼라피오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칼라피오리라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 볼로냐의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높은 전술 이해도를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 눈에 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브랜트포드에서 임대 영입을 해서 이 주전으로 활약을 했었던 다비드 라야 골키퍼를 완전 영입을 한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소시에다드의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 선수를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미켈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4 이 스페인의 우승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미켈 메리노까지 영입이 된다면 나름대로 괜찮은 이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공격 쪽에서 이렇다 할 보강이 없다는 점인데, 백업 측면 공격수 에밀 스미스 로우 선수가 풀럼으로 이적이 됐고,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은케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마르세유나 본머스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매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수비와 중원은 좋지만 최전방 쪽에서의 골 결정력 마무리가 이번 시즌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풋볼살롱의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 아스날은 여전히 강력한 수비력, 그러나 여전히 우려스러운 최전방 골 결정력,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공격수 영입은 없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실이 많은 이적 시작을 보내고 있는데, 핵심 중앙 수비수인 킬먼 선수가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됐고, 측면 공격수 페드로 네투 선수 역시 첼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수 핵심 자원들이 빠져나간 여름 이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버햄튼도 영입을 착실히 하고는 있는데, 측면 수비수 겸 미드필더인 로드리고 고메스 선수를 브라가에서 데리고 왔고, 이 페드로 리마라는 오른쪽 측면 수비 자원을 영입을 하면서 측면 쪽 보강에 힘을 쓰고 있고, 이 맨시티 소속의 토미 도일이라는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라리가를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 이 셀타비고 출신의 장신 공격수 라르센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영입은 하고 있지만, 이 공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로 네투와 이 킬먼 선수가 각각 첼시와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다른 팀으로 임대를 떠났었던 공격수인 포덴세, 게데스, 파비오 실바, 이 칼라이지치 같은 선수들이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고 일단 소속팀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들이 이적이 되지 않고 팀에 남게 된다면 여전히 공격진 뎁스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풋볼살롱의 울버햄튼 한 줄 평으로는 공격 수비 에이스가 떠난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와 쿠냐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이는 이적 신약을 보내고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황희찬 선수도 최근에 마르세유 이적설이 돌았었기 때문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자원들을 얼마나 지켜내느냐도 상당히 관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번 경기로 들어온 에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은디아예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앙 마르세유에서 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린스트램 선수를 나폴리에서 임대 영입을 했고, 이 수비수인 오브라이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중앙 수비 쪽을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드필더인 이로에그 부남 선수를 아스톤 빌라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오나나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원체 신장이 크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뚝배기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에버튼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떠났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오나나 선수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의 에버튼 한 줄 평은 이 중앙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관건이고, 이번 시즌 역시 에버튼의 뚝배기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난 시즌 아스날 다음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많았던 에버튼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번 시즌에 에버튼의 세트피스가 통하지 않는다면 에버튼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은디아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은디아예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이고, 강력했던 세트피스 한 방 역시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통해야지만 잔류를 장담할 수 있는 이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대제르비 감독이 팀을 떠나고 1993년생 젊은 독일 감독 이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휘르첼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독일 2부 리그 장크트 파울리를 이끌고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이 장크트 파울리를 승격을 시킨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독이 굉장히 젊어진 브라이튼인데 선수들도 대거 젊은 자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페예노르트에서 활약을 했었던 19살 측면 공격수를 뉴캐슬에서 영입을 했고, 또 다른 19살 측면 공격수인 오스만 선수를 노르셸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이 페예노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수비형 미드필더 비퍼르를 영입을 했고, 유망주 위주의 영입을 하고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박 가능성이 큰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테랑 미드필더 아담 랄라나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친정팀 사우스햄튼으로 돌아갔고, 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이 운다브라는 공격수 역시 해당 팀으로 완전 이적이 됐습니다. 미드필더 길모어 선수는 아탈란타 이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수들도 젊어지고 심지어 감독도 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유망주 배팅을 노리고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느낌의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브라이튼의 이 유망주 도박, 특히나 감독 역시 상당히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이 도박이 통한다면 지난 시즌 못지않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브라이튼이고, 만약에 시즌 초반부터 이러한 도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브라이튼이 과거에 머물렀었던 하위권 팀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도 있는 뭐 아니면 도 느낌의 이번 시즌 브라이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3번 경기로 들어온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 자원이자 미드필더인 루이스 홀 선수를 첼시에서 완전 영입을 했고, 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백업으로 밀렸던 골키퍼 블라우디모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로이드 켈리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본머스에서 데려온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 빅네임 영입이 전혀 없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 엘리엇 앤더슨 선수를 노팅엄으로 이적을 시킨 뉴캐슬인데,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이적 시장 예산이 조금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해석을 해보면 이번 시즌은 유럽 대항전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리그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오히려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뉴캐슬이 상당히 리그에서도 고전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출전이 불발이 된다는 점에서 리그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뉴캐슬이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이적 시장 자체는 잠잠하지만 기존 에이스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기마랑이스나 측면 공격수 앤서니 고든, 공격수 이삭 선수나 측면 수비수 트리피어 선수를 지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만약에 빅네임 영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에이스 자원들만 지켜낼 수 있다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저력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로 떨어졌었는데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다시 1부 리그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 수비수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 선수를 맨시티에서 완전 영입을 했고 수비형 미드필더 플린 다운스 선수를 웨스트햄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또한 공격수 브레레턴 디아즈 선수를 비아레알에서 영입을 했고 일본 선수들도 2명이나 영입을 했는데 측면 수비수 스가와라 선수를 이 알크마르에서 영입을 했고 FC 도쿄의 미드필더인 마츠키 쿠류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이 또한 과거에 사우스햄튼에서 활약을 했었던 아담 랄라나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사우스햄튼으로 돌아왔고 이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이탈리아 세리에 A 토리노로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리그로 복귀를 한 사우스햄튼인데 영입 자체는 상당히 많지만 빅네임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사우스햄튼의 목표 역시 1부 리그 잔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제 아무리 영입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력 구성상 뉴캐슬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엘리엇 앤더슨을 뉴캐슬에서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 또한 중앙 수비수 밀렌코비치 선수를 피오렌티나에서 데리고 오면서 나름대로 준척급 영입을 성공을 한 이 노팅엄이고 이 프로일러라는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 헤네시, 미드필더 망갈라, 수비수 니아카테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1부 리그 잔류가 목표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난 시즌 노팅엄의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누누 감독이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1부 리그에 극적으로 잔류를 성공을 했는데 이 웨스트햄과 함께 역습 한 방이 강력했던 노팅엄이고 이 누누 감독 자체가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즐겨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노팅엄이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특유의 실리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 역시 1부 리그 잔류 자체가 목표일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본머스 돌풍을 이끌었었던 공격 선봉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솔랑케 선수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공격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측면 공격수 시니스테라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헤타페에서 임대 영입을 했었던 NS 위날이라는 공격수를 완전 영입을 한 본머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격 쪽에서 봉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에이스 공격수인 도미닉 솔랑케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본머스는 확실히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토트넘 이적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지난 시즌 본머스의 돌풍을 이끌었었던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했던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과연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노팅엄 대 본머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본머스가 상당히 주도를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의 공세를 받아내면서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으로 맞불을 놓는 경기 양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팀을 떠나고 이 전에 세비야와 울버햄튼을 이끌었었던 로페테기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많은 영입을 하고 있는 웨스트햄인데 이 먼저 핵심 중앙 수비수 맥스 킬먼 선수를 울버햄튼에서 영입을 하면서 이 수비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 골키퍼 포데링엄 선수를 셰필드에서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로 2024 독일 대표팀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공격수 필크루그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이 중앙 수비수 토디보를 니스에서 임대 영입을 했고 이 측면 수비수 완 비사카를 맨유에서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인 귀도 로드리게스 선수를 베티스에서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를 이끌었었던 측면 공격수 쉬머필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강을 하고 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공격수 벤 라마 그리고 수비수 오그분나 선수가 팀을 떠났고, 중앙 수비수 커트 주마가 중동 이적설에 휩싸였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영입을 하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웨스트햄에 부임한 로페테기 감독 그리고 활발한 이적시장 영입과 더불어서 여전히 강팀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의 가능성을 갖춘 팀이 바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 역시 지난 시즌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그것의 탄력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를 에버튼에서 데려왔고, 이 측면 수비수 마트센을 첼시에서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측면 공격수 일링 주니어와 수비형 미드필더 바레네치아를 영입을 했고, 이 미드필더 로스 바클리 선수를 루턴타운에서 데려왔습니다. 또한 젊은 공격 자원들인 아처, 필로진 그리고 루이스 도빈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유벤투스로 이적이 된 아스톤 빌라이고, 이 공격수 무사 디아비도 중동으로 떠난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활발한 이적 시장, 특히나 젊은 측면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을 한 아스톤 빌라이지만 핵심 미드필더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의 이적 공백을 메우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버튼에서 영입을 한 오나나 선수가 얼마만큼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과 더불어서 강팀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가 바로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승무패 51회차에서 첼시 대 맨시티 경기 못지않게 웨스트햄 대 아스톤 빌라 경기도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10번 경기로 들어온 브랜트포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 브리에에서 이고르 티아고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리버풀 출신의 파비오 카르발료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공격 쪽에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나폴리의 미드필더 카유스테 선수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키퍼 다비드 라야 선수가 아스날로 완전 이적 됐고, 이 이적설에 휩싸여 있는 아이반 토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적설에 휩싸여 있지만, 이 이고르 티아고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티아고 선수의 부상이 길어진다면 이 브랜트포드가 아이반 토니 선수를 매각을 하지 않고 이번 시즌까지 잔류를 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에이스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이번 시즌 브랜트포드에 남게 된다면 여전히 다크호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아이반 토니 선수가 팀을 떠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공격 쪽에서 착실하게 영입을 하고 있는 이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 올리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측면 공격 쪽에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세유에서 이스마일라 사르라는 측면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보면 이 올리세 선수의 가치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르 선수가 얼마만큼 올리세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 까마다 다이치 선수를 라치오에서 영입을 한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이 베티스 출신의 중앙 수비수 리아드 선수를 품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수비수인 마크 게이 선수가 최근에 뉴캐슬 이적설에 휩싸여 있고, 또 다른 핵심 중앙 수비수인 요아킴 안데르센까지 풀럼 이적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격 에이스 자원인 마이클 올리세 선수의 이적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설상가상으로 핵심 중앙 수비수 마크 게이 선수와 안데르센 모두 최근에 이적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게이 선수와 안데르센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나마 마크 게이 선수와 안데르센 선수를 지켜낸다면 이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수비 조직력이 지난 시즌 하반기에 굉장히 올라온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래도 잔류는 노려볼 수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올리세 선수의 이적 공백을 사르 선수가 얼마만큼 메워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적설에 휩싸여 있는 핵심 중앙 수비수 게이 선수와 안데르센 선수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시즌 초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떠났고 지난 시즌 레스터 시티를 2부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었던 마레스카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 마레스카 감독은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인연이 깊은데 2022년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할 당시 이 마레스카 감독이 이 맨시티의 수석 코치로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제자 느낌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역시 첼시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 페드로 네투 선수를 울버햄튼에서 영입을 했고 이 비아레알의 골키퍼 필립 요르겐센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수비수 토신 아다라비오여 선수를 FA로 영입을 했고 수비형 미드필더 헤나투 베이가 선수를 바젤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듀스버리올 선수 역시 레스터 시티에서 영입을 했고 최근에는 주앙 펠릭스라는 공격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 데다가 바르셀로나의 유망주 공격수인 마르크 기우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첼시가 이번 시즌에도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테랑 중앙 수비수인 티아고 실바 선수가 이 브라질로 돌아갔고 측면 수비수 마트센을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시킨 이 첼시이기 때문에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큰 손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리고 중앙 수비 쪽에 베테랑 수비수가 부족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마레스카 감독이 지난 시즌 2부 리그 레스터 시티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지만 엄연히 말해서 1부 리그 감독 경험이 없는 마레스카 감독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측면 공격수 이 사비우라고 불렸던 사비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다만 맞는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알바레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나 이 최전방의 엘링 홀란 선수 같이 핵심 공격자들이 빠졌을 때 어떤 역할도 대신할 수 있는 맞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훌리안 알바레즈가 아틀레티코로 떠난 것은 상당히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마지막 시즌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이적 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의 대체자가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맞는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즈가 이적이 된 것은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이 첼시 대 맨시티 경기도 상당히 빅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8,400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51회차 프리미어리그 7경기 여름 이적 시장 현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중에 또 다른 프리뷰를 통해서 51회차에 들어온 이탈리아 세리에 A 7경기 여름 이적 시장 현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